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첫 무대에 오른 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떤 의혹과 쟁점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한문도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 후보자의 오늘 모두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 교수님,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관심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진심으로 송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걸 해명할 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별로 이렇게 진심으로 송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세 채 실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세 주택을 보유하든 네 주택을 보유하든 그 뭐 불법 탈법은 아니니까 네. 뭐 그거야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주택 정책을 총괄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잘 모를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정책을 맡기는 게 적절한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시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사검증 직전에 자녀에게 뭐 주택을 증여하고 그걸 지금 월세를 내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하여튼 뭔가 상식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그런 사실 일이고요. 의아한 게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그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여도 안 하고 네. 또 잠실에 있는 아파트 팔려고 내놨다 안 팔리다 이런 데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격 낮춰서 내놓으면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야말로 지금 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그냥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교수님께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퀘스천인데 네. 뭐 이분이 많이 좀 느끼긴 하셨나 봅니다. 급하게 처리하시고 뭐 부랴부랴 나서시고 뭐 말씀처럼 실거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좀 국민들 분노나 이런 분위기를 맞추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뉘앙스를 던진 게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결론은 이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은 밤새 고민해서 쓰신 문장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나열하신 것 같아요. 나열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철도 항공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100% 하여간 문제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청문회 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통일을 반대하는데 그분을 통일부 장관을 안 치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분이 팔지를 않았다는 거. 굳이 이제 옹호를 하자라면 다 야단들 치시니까 제가 한마디 그분을 옹호하자라면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투자를 했고 분양권 하나 빼면 사실 두 개잖아요, 집이.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오래된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일반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관감으로는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게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서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언밸런스가 분명히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머리가 아프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불법은 아니니까라는 것을 던져가지고 또 뭐 결과는 좀 빤히 보이게 하지만 그분의 또 입장도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청렴한 분이 조금 가치가 있는 시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좀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자리가 국토부 장관 자리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더 커지고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 교수님,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뭐 벌써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고 그럼에도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조금 이해되는 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 교통정책에 대해서 좀 교통통이니까 제가 볼 때 그 남북 경협 철도를 염두에 두고 둔 건지 아니면 저 전북
정무부지사였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된 건지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갖고도 하신 거는 그 필요악이라는 어떤 묘한 그런 분위기라고 표현할까요? 좀 제가 봐도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이건 임기 내내 부담이 돼서 조금만 실수를 하시면 뭐 바로 이제 뭐 사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뭐 임기 동안 계속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사실 논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잠실 아파트 갭 투자도 논란인데 네. 과거 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들이 있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요, 2005년도 이후에 그때 강동석 그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지만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죠. 그분이 이제 제명됐다가 가족의 부동산 투기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도 뭐 부동산 투기로 낙마했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그렇게 낙마했죠. 그런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채가 투기가 아니라면 사실 뭐가 투기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 조합 입주권 형태로 사들여서 그때 3억으로 샀는데 지금 이제 10억이 훨씬 넘은 뛰는 값이 그렇고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글에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을 보니까 네. 장관께서 이 모델을 보인 이 모범을 보이신 걸 빨리 따라야 한다고. 네. 왜 안 따르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좀 얘기를 농담이 하더라고요. 나온다고 하대요. 네, 농담이지만 네. 뼈 있는 농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이제 본인이 질타를 받은 만큼 그에 대해서 더 좀 유념하면서 주택 정책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과연 이런 분밖에 없는가? 특히 다른 저 자리도 아니고 이 문제를 총괄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 교수님은 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아까 네. 한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후보자의 이 경력을 보니까 주 분야가 뭐 철도나 항공 이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시스템 개선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남자 나이가 한 45에서 55가 피크 네. 나이인데 그 시기에 이제 한 4년 정도를 그쪽에 좀 계셨습니다. 한국정책실 실장님도 지내시고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지내고 그래서 또 잘 아시는 그 수서발 그 고속철도도 이제 진두지휘를 하셨고 김해 신공항 입지 선정 때도 이제 총괄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좀 어떤 업무 역량이 뛰어나실 때 그쪽 분야를 좀 많이 하셨고 그 전에 뭐 지금 언론상에서 이쪽 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 뭐 한 4, 5년은 건설산업과 토지정책과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기조실 실장을 지냈습니다. 국토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정책에 빚내서 집사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지시를 어기면 예전에 블랙리스트에 좀 쫓겨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조금 연민의 정은 가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뜻이 그 정책에 대한 빗댄 말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던진 게 이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그저 우리 젊은 분들이나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이 90분대인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천명한 걸 보면 네. 조금 이제 어떤 인생의 황혼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좋은 일을 국가에 할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자리를 좀 수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반은 기대하는데 교통 정책도 잘 하시고 뭐 임대주택 정책도 잘 하셔서 이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낸다라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예. 좀 전형적인 늘공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교수님, 그래 오늘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직에 오르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화가 아니라 완화는 하지 않겠다. 네, 완화는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하고 면담을 하셨겠죠. 네. 뭐 면담하시면서 이미 본인의 의지나 아까 또 말씀드린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책에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이제 남북 경협 철도라든지 또 직장인들 어떤 그 교통 체계 개선 이런 쪽에 좀 통이고 그리고 이제 의지 자체가 본인이 뭐 아까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반성하는 어떤 패턴을 취하고 계시고 또 옹호를 하자면 이분이 팔지는 않았잖아요. 차익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분이 진짜 강하다라면 만약에 집 팔게 되면 반은 뭐 임대주택지인데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이번 정부하고 일단 교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통을 잘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반은 기대하는데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잘 극복할지는 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지켜봐야겠죠. 노 교수님, 이 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반복됐던 패턴을 반복할 것 같아요.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하고 네. 여당은 적격이라고 하고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뭐 갈등을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네. 다시 요청을 하고 안 보내면 바로 임명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럴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나 뭐 탈법이 아니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 샀다면 뭐 당연히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다 자꾸 강변하지 말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보자 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어서 임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께서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을 얘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청문회에서 힘들게 통과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민의 비판을 희화화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노동일 교수 그리고 한문도 교수와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